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28회차 EPL 7경기와 라리가 7경기입니다. 지난 27회차는 독식 회차였는데요. 12번 게임까지는 다적중 예상되었었는데요. 13게임 맨유가 웨스트햄에게 무승부도 아니고 패하면서 1등 적중자가 한 명이 나온 회차였습니다. 역시 이변 없이 독식도 없음을 증명한 회차이기도 하고요. 최종 공식에 보면 3순위 4개, 2순위 4개였는데 맨유 경기가 독식을 만들었네요. 리그 막판으로 가니까 4를 걸고 하는 경기들이 많아집니다. 이변이 속출할 걸로 예상되고요. 흐름이 아니라 변수가 되는 건데요. 오늘 새벽 경기에서도 브라이턴이 홈에서 예상을 뒤엎고 에버턴에 5대1로 대패했고 그 뒤에 매치에서도 노팅엄이 홈에서 소튼을 4대3으로 난타전 끝에 승리하며 이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승무패 28회차에는 아리까리한 매치들이 좀 많습니다. 복불복 회차가 되겠는데요. 명문 클럽들이 갈짓자 걸음들을 하면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전력이 앞서는 팀이 10분 내로 몰아치다가 득점을 못하면 역습골을 먹으면서 경기가 난타전 양상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등권 팀들의 도안이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들이대니 수비들은 흔들리고 결국 마무리해서 결판이 나는데 그날의 운도 많이 따라야 하는 듯합니다. 빅리그들이 3경기에서 5경기로 시즌이 마감되면 K리그와 J리그 승무패가 시작될 겁니다. 미리미리 팀들을 체크해 보시고 2월이 많은 개판 리그들이니 독식 대박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K리그 프로토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틈틈이 프로토 분석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EPL 8위 에스턴 빌라와 6위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에스턴이 초반 상승세에서 2연패로 그 흐름이 주춤한데요. 반면 토트넘은 4경기 무승에서 크리스털에게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 랑글레, 벤 데이비스, 세세뇽까지 돌아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무너진 수비에서 3백의 가운데 다이어까지 제외하며 로메로를 대신 썼는데 반 정도의 성공으로 보입니다. 빌라는 2연패인데 무득점이었다는 게 부진이 계속될 수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빌라는 홈에서 5연승 중이거든요. 2연패의 부진을 홈에서 떨어낼지 주목이 됩니다. 주포 올라 와킨스가 봉쇄되었을 때 해결해줄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게 아킬레스로 생각이 드는데요. 직전 울버햄턴과의 경기에서도 이른 실점 후 우세한 경기로 몰아쳤지만 울버햄턴의 내려앉은 수비를 뚫지 못하며 2연패했습니다. 상성은 3승 2패로 토트넘이 앞서지만 시즌 1차전 토트넘 홈에서는 빌라가 2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동기부여는 컵대회 출전권이 걸린 양팀인데 토트넘은 챔스 진출권은 물 건너 갔고요. 컵대회 출전을 위한 6위권을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하는데 3경기 덜 치른 브라이턴이 방금 끝난 에버턴과의 홈 경기에서 5대1로 대패하는 이변이 생기면서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남은 일정이 아스널, 뉴캐슬, 맨시티, 빌라 등과의 경기가 남아 쉽지 않은 일정이라 2경기 덜 했다고 해도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빌라도 이번 매치에서 승리하면 희망이 있는데 한풀 꺾인 분위기를 홈에서 반전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매치가 되겠습니다. 이번 매치 매우 어려운 예상이 되겠는데요. 제가 분석 이후 처음으로 지우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EPL 11위 첼시와 16위 노팅엄 포레스트의 매치입니다. 양팀 흐름은 비슷합니다. 직전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이 되었는데요. 첼시보다 노팅엄의 기세가 더 좋아 보입니다. 새벽 소튼전에서 아오니의 전반 연속골로 기세를 잡고 무난히 4대3으로 승리했는데요. 브레넌 존슨의 우측 침투가 살아나면서 좌우 크로스를 아오니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승리했습니다. 첼시도 본머스 원정에서 4연패를 끊었는데요. 램파드 감독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한 번쯤 승리할 때가 되었고 선수들이 잘한 경기였습니다. 양팀 다 홈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첼시는 홈 5경기 승리가 없고 노팅엄은 원정 7연패 중입니다. 상성은 첼시가 3승 1무로 우세한데 이번 시즌 1차전은 노팅엄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첼시에는 여전히 수비에 부상자가 많습니다. 주전으로는 공격수 브로자, 미들의 메이스 마운틴, 수비에 쿠쿠렐라, 벤치렐, 포파냐, 리스 제임스, 쿨리발리로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노팅엄에도 직전 경기 활약했던 브레넌 존슨과 다닐루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고 스콧 맥켄나, 네코 윌리엄스의 주전 골키퍼 딘 앤더슨의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노팅엄은 소튼에게 승리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 16위로 상승했는데요. 이번 매치 승리해야 이번 시즌 강등권 탈출의 희망이 보입니다. 첼시는 강등권보다는 부상 선수가 많고 다음 시즌을 위한 팀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땜빵 감독 램파드가 선수들 기용을 하는 걸로 봐서 어차피 이번 시즌까지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 노팅엄의 기세로 봐서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확실해 보이는 게 충분히 승리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난타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로 첼시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12위 크리스털 팰리스와 14위 본머스의 매치입니다. 최근 양팀 흐름은 비슷합니다. 연패만 하지 않는다면 강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요. 그래도 긴장을 풀 상황도 아닙니다. 홈에서 3경기 패배가 없는 크리스털과 원정 3연승 중인 본머스인데요. 상성에서는 4승 1무로 크리스털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양팀 부상 결정자는 크리스털에는 장기 부상 중이었던 윌프레드 자하가 돌아오면서 주전의 부상은 없습니다. 본머스에는 공격수 키퍼 무어와 미드필더 타베르니에의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크리스털은 자하의 부상 복귀 후 폼이 올라왔고 조던 아예우도 살아나고 미들에서 에제도 폼이 좋아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도 대등한 경기력으로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본머스도 직전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했는데 일찍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따라 붙으며 1대1로 후반 80분까지 점유율에서는 열세였지만 슈팅이나 공격 횟수 등 대등했습니다. 후반 막판 집중력이 떨어지며 연속 2골을 먹으며 패했는데요. 양팀 현재 흐름은 비슷하나 크리스털의 공격진들이 살아나고 있고 본머스의 원정 평균 실점이 2.35로 높아 선제골이 언제 터지냐에 따라 많은 득점이 나올 경기라 생각됩니다. 크리스털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4위 맨유와 13위 울버햄턴의 매치입니다. 최근 흐름은 울버햄턴이 낫습니다. 맨유는 원정 2연패 중이고 울버햄턴은 퐁당퐁당 홈에서는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성에서는 4승 1패로 맨유가 압도적인 우세이고 홈 15경기 패가 없는 홈 극강의 맨유입니다. 원정에서 6경기 승리가 없는 원정 극약팀인 울버햄턴의 매치라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맨유는 수비에 라파엘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결장이 있지만 루크쇼가 의외로 센터백 공백을 잘 막아주고 있는데요. 가끔 나오는 실수가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진 못하고 있습니다. 린델로프의 불안감도 여전하고요. 울버햄턴은 주전 부상자는 없지만 쓰레기 같은 득점력은 불치병인 듯합니다. 원정 득점력은 0.72로 가뭄에 콩나듯이 골을 넣고 있다는 건데요. 맨유의 우세가 확실한데 동기부여 또한 맨유는 4위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매치가 되겠고요. 울버햄턴이 나름 수비력은 홈에서 괜찮은데 원정에서는 조금 올라가고 있어 몰아칠 맨유 공격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도 한 골은 넣을 것 같은데요. 선제골이 일찍 터지면 다득점이 될 수 있는 매치입니다. 맨유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22 사우스햄튼과 12 플럼의 매치입니다. 양팀 흐름은 플럼이 조금 나은 흐름인데 내용을 보면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소트는 10경기 승리가 없고 3연패 중으로 오늘 새벽 노팅엄 원정에서 초반 2골을 먹으며 5대3으로 패하며 패배가 익숙해졌습니다. 나름 체아담스, 세쿠마라의 우측 윙백, 카일 워커 피터스가 애를 써보지만 초반 승부가 기울면서 헛심만 열심히 쓴 경기였습니다. 플럼은 미트로비치를 잇고 윌리안과 비니시우스의 이른 골로 레스터를 초토화시켰는데 오랜만에 윌리안의 폼이 옛날 한참 좋았던 첼시 시절을 보는 듯 했고 키어니까지 멀티골을 넣으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소튼이 앞서 있는데 시즌 1차전에서는 플럼이 홈에서 2대1로 승리했었습니다. 홈에서 6경기 승리가 없는 소튼과 원정 2연패 중인 플럼인데요. 소트는 주전 수비수 페로와 살리수의 공백이 커 보이고 플럼은 미트로비치 퇴장 결정이 계속되고 미들에서 페레이라와 수비수 팀님의 부상 결정이 예상됩니다. 소튼의 강등은 90% 확정적입니다. 플럼은 강등 걱정은 없지만 컵대회 출전권도 물 건너 갔습니다. 양팀 동기부여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두려울 게 없는 양팀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실점은 소튼이 훨씬 높아서
홈에서도 1.64로 평균 2골을 허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 경기들이 다득점들이 되고 있어 이 매치도 다득점이 나올 경기로 생각이 드는데요. 공격진의 폼이 올라와 있는 풀럼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사우스햄프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12 오사수나와 14위 알메리아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5경기 2승 3패로 흐름은 같습니다. 오사수나는 바르셀로나와의 일전이 있었고 알메리아는 레알 마드리드의 일전이 있었는데 두 팀 다 원정 패배를 했습니다. 상성은 3승이므로 오사수나가 우세하고요. 오사수나에는 미드필더 브라사나치와 수비수 비달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알메리아에는 공격수 투레의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7분 호르헤란드의 퇴장이 있었는데 탄탄한 수비로 잘 버티다가 85분 프랭키 데용에게 실점하며 1대0 분패를 했는데요. 비길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알메리아는 리그 최하위 엘체를 상대로 홈에서 2대1 승리를 했습니다. 오사수나는 컵대회 예선 출전이 걸린 7위권과는 승점 3점 차이로 아직 신라의 같은 희망은 있어 보이는데요. 알메리아도 강등권과의 승점이 2점 차뿐이 안 나 사활을 건 매치가 되겠습니다. 오사수나는 꾸준히 4-3-3 포메이션으로 안정적 수비를 두고 뒷공간 패스를 통한 득점을 노리는데 공격수 한 명의 득점이 몰려있지 않고 서너 명의 공격수들이 3-4골들로 평균 1득점 이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알메리아는 원정 실점이 2.25로 더 높아 원정 수비력에 약점이 있습니다. 양팀 주전 공격수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지만 공격력이 분산되어 있고 상성에서도 우세한 것과 홈 경기의 이점이 있는 오사수나이기에 오사수나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5위 비아레알과 7위 빌바오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흐름은 비아레알이 좋습니다. 직전 리그 17위 발렌시아의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지만 3경기 패배가 없습니다. 빌바오는 직전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했지만 원정에서는 3승 1무로 5경기 패배가 없으며 원정 흐름이 더 좋습니다. 두 팀 상성은 2승 3무로 빌바오가 우세하고요. 비아레알은 미드필더에 모랄레스, 로셀소, 코클랭의 부상 결장이 있고 빌바오에는 공격수 무니아인과 수비수 알바레즈의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챔스 진출권과 유로파 진출권을 위한 대결인데요. 양팀 4-3-3과 4-2-3-1을 주 포메이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원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경기 주도권도 가져갈 것입니다. 비아레의 최다 득점자이면서 핵심 키플레이어 호세 모랄레스의 공백이 있는 비아레알이 원정에서도 흐름이 좋고 상성에서도 패배가 없는 빌바오에게 승리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팀 홈 원정 평균 득실점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양상이라 전력 누수가 덜한 빌바오가 유리한 경기로 생각됩니다. 비아레알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라리가 3위 레알 마드리드와 18위 헤타페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흐름은 썩 좋지 않은데 헤타페의 흐름이 더욱 안 좋습니다. 3위 18위의 매치인데요. 레알은 이미 리그 우승은 물 건너 갔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 4위 수성은 무난해 보이는데 반해 헤타페는 사활을 걸고 강등권 탈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헤타페에게는 매우 중요한 매치인데요. 한 가지 유리한 점이라면 레알이 주중에 챔스 4강 강적 맨시티와의 접전이 있을 것으로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경기를 치른 후라는 게 그나마 헤타페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성에서는 당연히 레알이 3승 1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레알은 챔스 4강에서는 밀리탕이 경고 누적 결장이 있는데 리그에는 내장으로 결장이 없을 것입니다. 헤타페에는 미드필더 루이스 밀라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요. 라리가는 일주일 넘는 긴 휴식을 취하고 경기가 재개되는 거라 부상자의 복귀 시점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당일 컨디션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레알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일 경기이지만 리그보다는 챔스에 집중해야 할 레알로서는 맨시티와의 빅매치에서 얼만큼 전력의 누수가 안 생기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전력으로는 상성에서도 홈에서도 패배가 없는 레알이고 원정에서 3연패에 10경기 승리가 없는 헤타페인데 5경기 남은 승점 15점에서 얼마를 따내느냐에 강등이 걸려있는 헤타페의 절실함이 큽니다. 얼만큼 경기력을 끌어내느냐가 이날 매치의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0일 새벽 챔스 4강 결과를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매치의 결과와 함께 레알의 데미지에 따라 얼만큼 로테이션을 돌릴지를 예상하시고 최종 픽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 예상은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라리가 13위 셀타비고와 17위 발렌시아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나마 발렌시아가 조금 나은 편인데요. 최하위 엘체에게 두 팀 모두 승리했고 발렌시아가 바야돌리드에게 승리를 보태서 최근 흐름은 발렌시아가 낫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엘체에게 승리하기까지 8연패했던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셀타비고는 두 번의 원정에서 패해 2연패 중이었다가 직전 홈경기에서 엘체에게 승리했었습니다. 상성은 최근 5경기 4승 1패로 발렌시아의 압도적인 우세인데요. 최근 4연승 중으로 원정에서도 2대1로 승리가 있어 상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에는 주전 수비수 민구에사의 부상 결정이 계속되고 있고 주전 골키퍼 마르친의 부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에는 주전 공격수 클루이베르트의 부상 결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기부여야 양팀 마찬가지일 텐데요. 경기 일정에서 셀타비고가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중위권 팀들과의 매치와 마지막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가 있고 발렌시아는 레알 마드리드, 마요르카, 베티스의 강등권 에스파뇰의 매치가 있습니다. 배당은 셀타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겨야 하는 발렌시아와 비교도 괜찮은 셀타로서 생각이 드는데요. 밀어붙일 발렌시아와 역습을 노릴 셀타인데요. 상성에서 무승부가 없는 양팀 데이터를 고려해서 셀타비고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9위 브렌트퍼드와 15위 웨스트햄의 매치입니다. 양팀 최근 흐름은 브렌트퍼드가 조금 나아 보입니다.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는 패했지만 어느새 순위를 9위까지 끌어올리며 무난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3연패 후 강팀 맨유에게 승리하며 리그 강등권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금요일 새벽 컨퍼런스 4강 1차전을 준비합니다. 다만 알크마르와의 1차전 후 하루 반나절 만에 브렌트퍼드 원정을 떠나게 되어 체력적인 부담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선수 스쿼드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릴 만큼의 여유가 없는 웨스트햄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원정 2연패 중인 웨스트햄은 상성에서도 3승 1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등권에서도 자유롭지 않기에 어려운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브렌트퍼드에는 주전 부상 결정이 없고 웨스트햄은 공격수 스카마카의 장기 부상과 수비수 쿠팔과 커트 주마의 부상 결정 공백이 있는데 주중 컵 경기에서 부상자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대체 자원이 부족해 보이는 게 감독의 고민이 커 보입니다. 아이반 토니의 득점력이 여전히 건재한 브렌트퍼드의 공격력을 주중 경기까지 치르고 주전 수비수들의 전력 누수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웨스트햄입니다. 브렌트퍼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라리가 22 엘체와 2위 AT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강등이 확정된 엘체와 챔스 진출권 수성이 유력한 AT 마드리드입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전력보다는 정신력의 문제로 보입니다. 상성에서도 9승 1무로 압도적이다 못해 일방적인데요. 엘체에는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마스카렐과 수비수 비가스와 팔라시오스의 부상까지 있어 무리한 출전보다는 팀 리빌딩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선수들을 실험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AT 마드리드에도 부상 선수가 좀 있는데 미들의 앙헬 코레아, 사울, 요렌테, 수비수 만다바 사비치의 부상 결정이 예상됩니다. 홈이라는 단 하나의 이점만 있는 엘체와 방심할 수 있는 AT 마드리드의 정신력이 혹 비기기라도 한다면 큰 이변으로 독식에 큰 몫을 할 매치입니다. 엘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2위 아스널과 7위 브라이턴의 매치입니다. 양팀 흐름은 아스널이 좋습니다. 맨시티와의 원정에서 패했지만 첼시와 뉴캐슬을 꺾으며 2연승 중인 아스널인데요. 브라이턴은 오늘 새벽 리그 19위 에버턴을 홈으로 불러들여 5대1로 박살을 낸 게 아니라 박살이 났습니다. 서브 골키퍼 제이슨 스틸의 실수가 반복되며 초반 1분 만에 드쿠레에게 선제골을 먹었는데 참사의 서막을 시작해 35분 자책골까지 넣으며 골키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에버턴이 맨시티인 줄 알았는데요. 의도하는 대로 다 되더군요. 혼이 나가버린 브라이턴은 달리 손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반 브라이턴이 밀어붙일 때 동점골을 넣었다면 흐름이 바뀔 수 있었는데 전반 중반 추가골을 연속으로 먹으며 멘붕이 왔었습니다. 상성에서는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지난 시즌 폼이 안 좋았던 아스널이 2패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 1차전은 원정에서 3대2로 대승을 했었습니다. 양팀 득점도 많이 나오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스널에는 수비수 살라바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브라이턴은 공격수 퍼거슨, 미들의 그로스와 아담 랄라나, 수비수 벨트만과 타리크 램티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골키퍼 제이슨 스틸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팀 동기부여는 매우 강합니다. 리그 우승을 위한 아스널의 마지막 몸부림과 컵대회 출전권을 위한 6위권 진입을 위해 브라이턴의 절박함이 맞부딪히겠는데요. 저는 브라이턴의 한풀 꺾인 상승세가 이번 매치까지 이어질 걸로 보이고 홈에서 강한 아스널이라 아스널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16위 바야돌리드와 11위 세비야의 매치입니다. 최근 흐름은 세비야가 좋습니다. 바야돌리드는 3연패 중이지만 세비야는 4승 1패 중이고 3연승 후 1패였으나 직전 에스파뇰과의 홈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원정에서는 3연승 중인 세비야인데요. 상성은 1승 4무로 세비야가 근소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4경기 무승부 중이고 그전 경기 바야돌리드 원정에서는 1대0으로 아슬아슬한 승리였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주전 선수 중에는 부상 결장이 없고 세비야에는 수비수 케빈 팡고스의 질환 결장이 예상됩니다. 세비야는 강등권과 승점 10점 차이로 안정권에 들었다고 보여지는데 바이돌리드는 강등권 18위 헤타페와 승점 1점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3백을 쓰는 바이돌리드는 좌우 윙백을 활용하는 공격으로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 포백을 서는 세비야는 키플레이어 이반 라키티치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토트넘에서 이적하는 라멜라가 시즌 4골로 득점과 함께 폼이 좋은 상태로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절박한 바야돌리드는 홈에서 닭공으로 경기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크로스의 정확도나 윙백들의 돌파가 쉽지 않은데 라키티치의 키패스가 이른 선제골을 성공시킨다면 세비야의 원정승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세비야는 금요일 새벽 유로파 4강 1차전 유벤투스와의 원정 경기가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 강팀과의 일전이라 베스트 전력으로 경기를 할 텐데요. 이 매치의 영향이 리그에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절박한 바야돌리드가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리그 강등권은 벗어나 있는 세비야로서는 동기부여가 바야돌리드만큼은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바야돌리드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19위 에스파뇰과 1위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리그 우승의 9분 응선을 넘은 바르셀로나입니다. 강등권 탈출의 신랄 같은 희망이 있는 에스파뇰은 이번 매치에서 4할을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상승에서 2승 3무로 의외의 성적입니다. 에스파뇰에는 주전 부상 결장 선수가 없고 바르셀로나에는 공격수 하피냐, 미들의 가비, 로베르토의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양팀 동기부여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강등권 탈출이라는 절박한 목표의 에스파뇰과 이번 승리로 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싶은 바르셀로나입니다. 시즌 중반이라면 에스파뇰이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할 텐데요. 지금은 승리가 필요한 에스파뇰로서는 어느 팀이든 이겨야 하는 상황이라 맞받아 칠 걸로 생각됩니다. 에스파뇰은 남은 일정 4경기에 AT 마드리드와 라요 등 리그 상위 팀들과의 일정도 있어 만만한 상대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물불 안 가리고 승부를 걸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바르셀로나로서는 오히려 일찍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에스파뇰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시즌 막판 예측이 어려운 경기들이 많으니 과감한 승부를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대박의 행운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